오늘 기하 2차 곡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기본적으로 포물선과 타원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볼 건데요. 먼저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에 대해서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들을 우리는 다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 L이 주어졌을 때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을 포물선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이 점과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같아지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부를 거고, 이 고정되어 있는 점을 우리는 초점 F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바로 중안에 그렸을 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점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점을 잡아도 초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이루고 있는 점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물선들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세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y제곱은 4px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p가 바로 초점의 x좌표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초점의 x좌표가 p라고 했을 때 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라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y제곱은 4px는 초점이 p, 0, 중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p가 양수일 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p가 오히려 음수이게 되면은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지겠죠. x축을 기준으로 초점이 p, 0 그리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를 그렸을 때 오히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f, p, 0 그리고 준선 x는 마이너스 p. 이것도 역시나 방정식으로 따지면 y제곱은 4px가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의 p는 음수이다 라는 게 바뀐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y에 대한 2차식이 된 거고요. 반대로 이제 x에 대한 2차식인 경우도 있겠죠. x에 대한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한 꼴을 띄어요. x제곱은 4py라고 하게 되는데, x제곱은 4py 꼴에서는 초점이 0,p를 이루고 있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x제곱은 4py가 그려지게 되면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초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와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포물선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초점에서 점까지의 거리와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기본형 그래프들 우리가 평행이동 시키면은 표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해요. 여긴 p가 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식이 y-n의 제곱은 4p 곱하기 x-m, 또는 x제곱은 4py를 이동시켰을 때는 x-m의 제곱은 4p 곱하기 y-n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포물선은요, 사실 평행 이동을 시키면 준선과 초점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평행
평행 이동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 게 편하냐? 평행 이동식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세요. 2차식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고친 다음에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원래 기본형 그래프에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찾으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게 될 텐데요. 1번부터 한번 보게면 원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중심을 초점으로 하고 그래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초점은 3,0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초점은 x는 3,0 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포물선이 점 1,k를 지날 때래요. 포물선은 준선이 x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y제곱은 4px 꼴일 것이고 x가 3이니까 p가 3이니까 y제곱은 12x라는 방정식으로 나왔어요. 얘가 1,k를 지난다 했으니까 x에 1 넣었을 때 y가 k 나와야겠죠? k제곱은 12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이때 문제에서 말한 거는 결국에 이 k가 될 수 있는 값들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준선이 x는 꼴이게 되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요. 준선이 y는 꼴로 나와 있으면은 그때는 포물선은 x제곱 꼴로 나올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3번 보게 되면은 y제곱은 4x와 x제곱은 ay가 있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초점을 a, b라고 하면 a, b의 거리가 2라고 합니다. 초점 한번 구해볼게요. 4px인데 그 p가 1이니까 얘는 1,0 얘는 x제곱 거리니까 초점은 y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0,로 시작을 하면서 x제곱은 4py인데 a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초점은 4분의 a 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2라고 합니다. ab ab 제곱은 그러면 1 플러스 16분의 a 제곱이 4 나와야 되니까 16분의 a 제곱은 3. 오히려 a 제곱이 48 나와서 a는 4 루트 3이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포물선 y-3의 제곱은 16 곱하기 x 플러스 1 위에 초점을 f는 a, b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얘 자체에서 4px를 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기본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이동이 된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기 전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y제곱은 16x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4px에서 나오는 그 p값이 4이기 때문에 기본형에서의 초점은 4,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라고 나왔겠죠.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초점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을 때는 이 평행 이동된 식의 초점 같은 경우에는 3,3. 준선은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x축의 방향으로만 이동시키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니까 x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겠네요. 해서 우리는 초점과 준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7번 같이 볼게요. 다음 보기 중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해요. 자, 지금 포물선에 대한 일반 형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얘를 완전제곱식꼴로 고쳐서 봐야 돼. 그렇게 되면은 먼저 2차가 있는 얘를 기준으로 얘는 좌변으로 두고 y만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12y라고 두면서 완전제곱식꼴로 고칠 거예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2y라고. 자, 그러면 얘는 원래 기본형이 어떤 상태였냐면 x제곱은 12y였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초점과 준선도 같이 이동해왔겠죠. 원래 기존의 초점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은 12y였기 때문에 초점이 y축 위에 있어서 0,3이라고 볼 수 있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밀었으면 초점은 4,3으로 바뀌었겠지만 준선은 바뀌진 않았겠죠. 준선은 그대로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점을 찾았으면 기억, 꼭지점의 좌표는 4,0이다. 맞죠?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밀었으니까 4,0 될 거고요. 초점의 좌표는 4,3이다.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이다.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준선의 평행이동은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9번 한번 같이 볼게요. 두 포물선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7은 0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y 플러스 a는 0의 초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먼저 초점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7은 0을 구하려면은 일단 y가 2차로 있기 때문에 y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 x에 대한 것들은 넘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되겠네요.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선 양변에 똑같이 1씩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얘는 원래 기본형을 살펴보면은 y제곱은 마이너스 4x였을 거예요.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꼴인 거야. 원래 초점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이 곡선의 초점은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2y 플러스 a도 같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2x까지만 두고 나머지를 이항시킬게요. 그러면은 12y 마이너스 a가 되고 얘 또한 양변에 1씩 더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12y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이거는 y의 개수 12로 묶어서 보면은 y 플러스 12분의 1 마이너스 a는 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원래 기본형으로 따지면 x제곱은 12y였을 텐데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12분의 a-1만큼 이동을 시킨 거야. 자, 얘는 원래 초점이 어디였죠? x제곱이니까 y축 위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4py니까 0,3이 초점이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다시 이동을 시켜보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12분의 a-1만큼 이동하니까 3 플러스 12분의 a-1이라고 됐을 텐데
이 초점과 이 초점이 서로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거죠. 원점 대칭이라는 건 서로 부호가 둘 다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 더하기 12분의 a-1이 1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2분의 a-1 값이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3이다 라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형식이 나왔을 땐 항상 표준형으로 고쳐서 완전제곱식꼴로 고쳐서 초점과 준선을 무조건 구해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점 f2,-2와 직선 x는 6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라고 해요. 자, 2,-2와 x는 6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요. 자, 얘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느냐? 지금 이게 평행이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2가 초점이 될 것이고 x는 6이 준선이라고 봤을 때 2,-2와 x는 6의 중간 지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의 꼭지점이 돼요. 그리고 이 초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나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2,-2와 6,x는 6에서 사이의 가운데니까 4,-2가 꼭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P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거리가 2이기 때문에 우리는 P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본형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원래 기본형 그래프는 y제곱은 초점이 오히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여야겠죠, P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잡고 y제곱은 마이너스 8x였던 거야. 그거를 내가 이 꼭지점만큼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4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한번 13번을 보도록 합시다. 포물선 y제곱은 8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초점을 f라고 하고 PF의 길이가 10이 되게 하는 포물선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PFH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얘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거는 원래 P는 2라고 잡고 생각을 해야겠죠. 꼭지점이 2,0이에요. 꼭지점을 2,0이라고 두고 초점까지 거리가 2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초점은 4,0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포물선의 준선은 y축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와 있을 때 PF의 길이가 10이 되게 하는 어떤 점을 하나를 잡았어요. 이 길이가 10이에요. 자, 이 길이가 10이라는 거는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도 10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그럼 이게 바로 P의 X좌표가 10콤마로 시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P의 X좌표가 10이라고 넣었을 때 Y는 그러면 우리는 8 또는 혹시 마이너스 8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P는 10,8 혹은 10,-8일 텐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았을 때 지금 PFH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6, 높이는 8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넓이는 24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7번 볼게요. 이 포물선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두 점 PQ에서 준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H'이라고 할 때 PQ의 길이는 12, HH'은 10이다. 이때 사각형 AHH' QP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포물선인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를 항상 빠뜨리면 안 돼요. 포물선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PF의 길이와 PH의 길이는 같아요. 또한 QF의 길이와 QH의 길이도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사각형 HH' QP의 둘레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더한 게 12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도 12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둘레는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10 더하기 24 해서 답은 34라고. 그래서 포물선이 나오면 초점으로부터 점까지 거리와 그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건 반드시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22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점 A는 7,6과 포물선 Y제곱은 16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 포물선의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Y제곱은 16X예요. 그러면 Y제곱은 16X라는 건 초점의 위치가 4,0으로 나올 거니까 반대로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겠죠. 자, 이때 어떤 A, 7,6이라고 하는 A라는 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PF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PF의 거리는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건 사실상 AP 더하기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를 더한 거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두 개가 가장 최소가 나오려면 바로 얘가 일직선으로 가는 선상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P의 위치는 바로 Y가 6일 때 의 위치에 있어야 가장 최소가 되고 그 거리는 7,6에서 x는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11이 최소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타원이에요. 자,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요. 평면
평면 위에 두 점 F와 F'이 잡았을 때 어떤 점으로부터 이 두 개 사이에 이 점으로부터 PF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그려지는 도형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에는 장축과 단축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고, 이때 긴 쪽의 꼭지점이 총 4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A, 얘를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보게 되면은 방정식은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A, 0부터 마이너스 A, 0까지를 우리는 장축이라고 보고 B, 0에서 마이너스 B, 0을 단축이라고 봐요. 장축과 단축의 기준은 더 긴 것이 장축, 더 짧은 것이 단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점을 그럼 어떻게 잡느냐? 이 초점을 우리는 C,0와 마이너스 C,0이라고 두게 되는데 이 C를 잡는 기준은 A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절대값이 C제곱으로 나오는 값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더 크게 되면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이 C제곱일 것이고요. 오히려 B가 더 크면은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것이 C제곱이다 라고 해서 초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기울었을 때는 그러니까 장축의 거리가 이 두 거리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가로로 기울었을 때는 이때 두 개의 거리의 합은 우리는 2A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타원이 세로로 긴 모양이 있어요. 오히려 장축의 길이가 2B 이고 단축의 길이가 2A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초점이 0,C와 마이너스 0,-C 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 이때 이 초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여기선 장축의 길이 2B다라고 우리는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초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항상 표시를 해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평행이동 시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A제곱분의 X-M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N제곱은 1. 그러면 역시나 얘도 꼭지점을 찾으려고 할 때 저렇게 평행이동된 모양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오히려 포물선과 했던 방식과 똑같이 기본형을 먼저 찾아놓고 그 기본형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를 찾은 다음에 꼭지점과 초점들을 같이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2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타원 9x제곱 더하기 16y제곱은 144와 라고 나와 있어요. 타원을 찾을 때는 반드시 는 1로 나와 있어야 돼요. x제곱이나 y제곱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관은 없지만 상수항이 는 1로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변을 일단 144로 나누고 시작합니다. 그럼 얘는 16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이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x쪽이 더 긴 장축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가 4, b가 3이라고 보면은 거리 합은 8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원이 그려졌을 때 이 타원과 두 초점을 공유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두 초점을 공유를 한다는 거 일단 초점을 좌표를 잡아야겠죠. C제곱은 여기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테니까 C제곱이 7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루트 7,0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7,0이라고 나올 텐데 이 점을 공유를 하면서 우리는 장축의 길이가 10인 타원의 원을 만들 거래요. 장축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온 건 A가 5라는 거겠죠. A가 5인 상태에서 C제곱이 7이 나오려면 B는 17배니까 3루트 2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5분의 X제곱 더하기 18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초점이 X축 위에 있느냐 Y축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누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겠죠. 다음 28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F'인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있을 때 꼭지점 A에 대하여 AF'F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타원을 그려주고 꼭지점 A에 대해서 초점까지를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초점의 좌표가 2,0과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거는 점으로부터 각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8, 즉 장축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장축의 길이가 8이 나와야 되니까 꼭지점은 4,0과 마이너스 4,0이 일단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단축을 찾기 위해서는 단축의 좌표를 우리가 B와 마이너스 B라고 둘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초점이 C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4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A제곱이 16이니까 16 마이너스 B제곱이 4가 나오기 위해선 B는 2루트 3이다 라는 걸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4, B는 2루트 3 각각 제곱해서 더하니까 답은 28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9번 볼게요. 타원 A제곱분의 X-P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Y-Q의 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지금 원래 기본형을 생각해 볼게요. 원래 기본형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원래 기본형의 초점을 구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A가 양수이다라고 했고 두 초점이 5,1과 마이너스 1,1일 때라고 했어요. 5,1과 마이너스 1,1이 됐다는 거는 가로 방향으로 같은 선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원래 기존의 초점도 X축 위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X축 위에 들어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초점이 A제곱이 훨씬 16보다 클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0과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0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초점의 좌표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P, Q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P, Q가 나올 텐데 그 두 개가 지금 5,1과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5,1, 얘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아서
Q는 일단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P는 5,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P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면은 두 개를 연립할 수 있겠네요. 두 개를 더해볼게요. 더해버리면 2P가 4 나오니까 P는 4가 나올 거예요. P가 4가 나왔다는 건 원래 기존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은 아니다. P가 2가 나오겠네요. P가 2가 나와요. 그럼 원래 기존에 있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이 우리는 3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6이 9가 나와야 되니까 A는 5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문제에서 A, P, Q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구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31번 볼게요. 타원 x제곱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1은 0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얘의 초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형꼴로 고쳐야 돼요. 완전제곱식꼴로 한번 묶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y쪽도 묶어주면 4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러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4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0이라고 나와서 x-3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2라고 나옵니다. 항상 는 1꼴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12로 나눠주면 12분의 x-3제곱 더하기 3분의 y 플러스 1제곱이 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형이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형은 12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이었겠죠. 그거를 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기본형의 초점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a제곱이 12, b제곱이 3이라는 건 c제곱은 12-3 해서 9가 나와요. 그럼 초점 두 개는 3,0과 마이너스 3,0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를 같이 이동을 시키니까 초점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서 6,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0,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해서 두 초점은 6,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어요. 따라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4번을 볼게요. 타원 3x제곱 더하기 4y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4y는 0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타원의 중심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먼저 x에 대해서 묶어보면은 x제곱 더하기 4x y에 대해서 4로 묶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6y 이건 3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2 4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이다. 그 말은 3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8 나오니까 48로 양변 똑같이 나눠주면 16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2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는 중심은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y축과 만난다는 건 x가 0일 때겠죠? x에 그냥 여기다 0 넣어서 바로 계산을 해버릴게요. x에 0 넣으면은 4y제곱 마이너스 24y가 0이니까 y는 0 또는 6 나와요. 즉 y축과 만나는 점은 0,0과 0,6이 되겠네요. 이 세 점을 좌표를 찍어 보면은 0,0, 0,6 그리고 마이너스 2,3 이렇게 세 개가 그려지겠죠? 이 삼각형 넓이 그러면은 밑변을 12 높이를 2라고 보고 넓이는 1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36번 두 점 A는 0,0 B는 4,0에 대하여 PA 더하기 PB가 항상 6을 만족시키는 어떤 움직이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단축의 길이와 장축의 길이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A가 0,0이고 B가 4,0이래요. 그럼 이 두 개를 고정으로 하고 P가 움직인다는 건 이 두 개가 바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얘 두 개를 초점으로 한다는 거는 0,0과 4,0이 초점이고 그러면은 타원의 중심은 2,0이 되겠죠. 2,0이고 그리고 PA 더하기 PB가 6이라는 건 이 두 개는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은 장축의 길이가 6이 되려면은 양 꼭지점이 마이너스 1,0과 5,0으로 잡히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양 꼭지점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평행 이동이 된 식이에요. 평행 이동이 된 식이었기 때문에 얘 전체를 다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밀어놨다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중심을 원점으로 보고 초점이 다 2씩 밀리겠죠. 그러면은 초점은 하나는 마이너스 2,0 다른 한쪽은 원래 4였으니까 2,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3,0과 3으로 잡힙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A가 3이고 C가 2라는 걸. 그럼 이제 단축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B를 알아야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 나와야 돼요. 그 말은 9 마이너스 B제곱이 4가 나와야 되니까 B제곱은 5. 그러면 양 꼭지점은 루트 0,루트5와 0,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나와요. 이 말은 단축의 길이는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단축의 길이는 2 루트 5, 장축의 길이는 6이라고 봤기 때문에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곱은 12 루트 5다라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7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F는 6,0, F'은 마이너스 6,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과 점 F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F'B의 둘레의 길이가 40일 때 단축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타원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타원의 정의는 Y축이 있으면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때 F'은 마이너스 6,
F는 6으로 잡았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초점을 지나게 그렸습니다. 이때 삼각형 AF'B의 둘레가 40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A에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과 B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둘레가 그러면 40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 거리의 합은 우리는 2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거리의 합은 누구와 같죠? 장축의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축의 길이가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A는 바로 그래서 10이다 라고 곧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B를 구해야 되는데 B를 구하는 방법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 나와야 돼요. 근데 그 C가 6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 했을 때 100 마이너스 B제곱은 36 나와야 돼요. B제곱이 64 나오니까 B는 8. 그 말은 단축의 길이는 오히려 16이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원의 정의,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일정하고 그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잘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40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타원 49분의 x제곱 더하기 13분의 y제곱은 1 위에 서로 다른 6개의 점 P1부터 P6까지와 두 점 A-6,0과 B6,0에 대하여 AP1부터 AP6까지의 합이 50일 때 BP1부터 BP6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타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뭐 P1, P2, P3, P4, P5, P6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마이너스 6,0, B가 6,0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6과 6은 지금 식이 49분의 x제곱 더하기 13분의 y제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49 빼기 13은 36이니까 초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 꼭지점은 7,0과 마이너스 7,0, 루트 13, 0, 루트 13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 A라는 점으로부터 A에서부터 각각의 거리를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은 지금 50이래요. 그럼 BP1부터 BP6까지를 더하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AP1이랑 BP1을 더하면 우리는 장축의 길이 14가 나와야 돼요. 또 AP2랑 BP2를 더해도 14가 나와야 되고요. AP3랑 BP3를 더해도 14가 나와야 돼요. AP4와 BP4를 더해도 14, BP5를 더해도 14, AP6와 BP6를 더해도 14가 나옵니다. 그럼 사실 AP1부터 AP6 다 더하고 거기에다가 BP1부터
BP6까지를 다 더하면 우리는 사실상 14를 6번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84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AP1부터 AP6까지의 합이 50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P1부터 BP6의 합은 34다라는 것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열심히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타원 최대 최소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과 타원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쌍곡선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의 두 초점 AB와 타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곱하기 BP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은 장축이 y축 위에 있는 타원이 되겠죠. 꼭지점이 단축의 길이는 6,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장축의 길이는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8이 되는 이런 타원이 그려져요. 그때 지금 두 초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16-9로 하면 7이니까 초점은 0,√7과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루트 7에서 생겼어요. 이때 두 초점 AB와 타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곱하기 BP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우리는 길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두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8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를 x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8-x가 돼요. 그러면은 AP 곱하기 BP의 길이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이고 결국에 이거의 최대값은 x가 길이가 4일 때 16이라고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숙제는 44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쌍곡선부터 뒤에 2차 곡선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